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N 성주원입니다. 지난 2월 경상수지 흑자폭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확대됐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치 통계에 따르면 2월 경상수지는 64억 1천만 달러 흑자를 나타냈습니다. 흑자폭은 작년 2월보다 25억 6천만 달러, 퍼센테이지로는 66.5% 늘었습니다. 설 연휴 이동에 따른 조업 일수 증가와 반도체 경기 호전으로 상품 수지 흑자폭이 늘어났고 해외여행 감소로 서비스 수지가 개선된 영향을 받았습니다. 다만 통관 기준으로 대중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6.7% 감소해 코로나19 영향이 나타났습니다. 삼성그룹의 대졸 신입사원 공채가 시작됐습니다. 지난달 롯데를 시작으로 포스코, SK에 이어 10대 그룹 가운데 네 번째입니다. 취업 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삼성은 지난 6일 삼성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 SDS, 삼성 SDI, 삼성 디스플레이 등 전자계열사 5곳의 채용 소식을 알렸습니다. 모집 기간은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직무 적합성 평가를 거쳐 다음 달부터 직무 적성 검사, 면접, 건강검진 순으로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올해 전자계열사 기준 원서 접수 기간은 하루 단축됐습니다. 최근 5년간 벤처 투자를 받은 3,339개 기업이 일자리 4만 8,025개를 새롭게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어제 벤처투자업계 현장 청취 간담회를 열고 최근 5년간 벤처 투자를 받은 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기업당 평균 고용 인원은 24명에서 38명으로 14명 늘었습니다. 연차별 일자리 추이를 살펴보면 투자 1년 차에 기업당 고용이 30명에서 38명으로 늘어 증가율이 31%로 가장 높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많이 줄어든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특수형태 고용 노동자들도 정부의 긴급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법상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의 고시안을 일부 개정해 발령한 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에 따라 가구의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와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를 위기 상황으로 인정해 긴급 지원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긴급 생계, 주거 지원비는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 상담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이른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소상공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깎아줬던 임대인이 나중에 임대료를 더 높게 올리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포함해 대통령안 13건, 일반 안건 4건은 심의 의결할 계획입니다.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임대료를 깎아줬던 임대인이 오는 12월 말까지 보증금과 임대료를 기존 임대차 계약에 따른 금액보다 높게 인상한 경우 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감염병 특별 재난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더라도 부동산업과 사행시설 운영, 전문직 서비스 업종에 속할 경우 소득세, 법인세 한시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서울시가 공익활동 활성화와 영세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제1회 서울시민 희망광고 단체 공모를 오는 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단체는 서울시에서 디자인, 기획, 인쇄, 영상 제작 등 광고 전반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시가 지원하는 인쇄 매체는 지하철 전동차 내부 모서리, 가로 판매대, 구두 수선대 등 7,754개 면이고 영상 매체는 서울시 청사 시민 게시판과 지하철 미디어 보드 등 총 106개입니다. 응모 대상은 비영리법인 단체나 전통시장, 장애인 기업, 여성 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공유기업 등으로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이데일리 N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